제가 저자 홍성태 교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명절 되시면 많은 곳에서 선물 들어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들 근사한 선물 보낼 텐데 그 선물들 중에 인상 깊은 선물이나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죠. 하도 여기저기서 들어오니 누가 뭘 보냈는지 헷갈리죠. 그런데 이 홍 교수는 이어서 말하길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의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물의 가격이나 밸류보다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같이 비싸고 좋은 선물 고르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다른 전략을 세우면 간단하다는 건데 바로 최초가 되는 겁니다. 가령 추석 시즌이 다가오면 명절 2주 정도쯤에 슬슬 선물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주 일찍 추석 한 달 전에 가장 먼저 보내버리는 겁니다. 첫 선물이 되도록. 그러면 놀랍고 고마운 기억이 새겨진다는 거죠. 네, 최초를 새겨라입니다. 사람들은 최초에 관심이 사로잡힙니다. 최초가 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시작했음을 인식시키거나 최신의 것임을 인식시키거나 시대사조에 잘 맞춘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조라는 말에 반응하죠. 그 심리에는 카테고리의 첫 번째라는 말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지 가장 먼저 카테고리를 게시하는 브랜드는 오리지널이란 이미지 덕분에 프리미엄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죠. 호텔을 선정할 때 기준은 경치, 룸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근접성, 주변의 관광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양은 조금 사고가 다른데 무엇보다 편안한 잠자리입니다. 웨스틴 호텔은 편안한 잠자리를 헤븐리 베드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워서 크게 성공했는데요. 얼핏 듣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죠? 다른 특급 호텔들도 다 편안한 침대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헤븐리 베드에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초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잠자리를 브랜드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받쳐주는 튼실한 논리의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보통 침대는 매트리스 위에 패드 깔고 시트를 덮는데 헤븐리 베드는 매트리스, 패드, 담요, 3겹의 순면 시트, 거위털, 이불 등등 10겹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을 옆에 배치해두고 거기에는 3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되었다는 배경 스토리를 논리의 근거로 보여줍니다. 소비자에게 처음 심어진 인식은 다른 인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안 줘요.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생각해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기업체 빌딩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빌딩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이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는 우스울 정도로 고층 빌딩이 많더군요. 그런데도 저 역시 제 돈 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더라는 거죠. 더 높은 빌딩이 많은데 그건 돈 안 내는데.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왜? 오리지널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은 이상 다른 정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 최초라는 말은 최신이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스페인의 중저가 브랜드 자라는 품질이나 아름다움보다 최신을 추구합니다. 자라는 그 시장 수요의 한 70% 정도만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인기 좋은 제품은 바로 결품이 납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새로운 최신 상품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라는 하나의 제품이 나오면 전 세계 80개국 5천여 개 매장에 한 번에 동시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자라의 고객은 늘 매장에 최신, 다시 말해서 최초의 아이템을 보게 되는 거죠.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의 충성 고객은 1년에 매장을 평균 한 3번 나간다고 해요. 반면에 자라의 충성 고객은 1년에 평균 17회나 나간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주 나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갈 때마다 새로운 최신 옷이 걸려 있으니까 자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최초를 최신으로 응용한 겁니다. 다음은 시대 철학을 담아랍니다. 시대 철학 또는 정신을 반영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에 단순히 실용성만이 아니라 혼과 의미를 담기 때문입니다. 최초라는 말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대 철학을 먼저 읽어서 제품화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프라이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결코 새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활용만을 사용합니다. 친환경 소비, 착한 경영이라는 시대 철학이 바로 당기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홍성태 교수가 일본에서 프라이텍을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장에서는 재활용 원단이 들어와야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2달 걸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하시고 나서 한 2달이나 걸려서 제품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재활용이라서 포장지를 뜯었더니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들고 다니니까 벌써 주변 학생이나 교수들이 인식 있는 분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또 환경 철학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프라이탁은요 화물차 덮개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방수가 가능하고 또 안전벨트로 가방끈을 만드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게 내구성이 강하고 이 버려진 그 트럭 덮개로 이리저리 잘라서 만드니까 이 세상에 같은 디자인이 없고 또 일일이 손으로 만드니까 마감도 야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체는 북극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계 균형을 중시하는 이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최초, 최고, 1등만을 외치는 건 한계에 도달했죠. 따라서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 소비윤리 등을 제품 철학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 영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세탁 브랜드 그리너스가 있습니다. 생활 환경 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이 세탁 세제거든요. 이 세탁 세제가 사실 강력한 독성 화학 물질이에요. 모든 가정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와서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최초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정말 친환경 세탁 기술을 모토로 내세웁니다. 궁금해서 제가 그리너스의 기술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홍보하는 친환경 기술은요. 친환경 실리콘 용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요 성분이 딱 3개예요. 물, 이산화탄소, 모래, SiO2. 자, 이러면 이 브랜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마음에 죄책감이 없죠. 그리고 자신의 옷감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이 책의 내용을 개인 강의를 받는 중에 홍성태 교수님이 저한테 차를 내어주셨는데 제가 마시는 차의 역사를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이렇게 보니까 싱가포르의 TWG였습니다. 차의 컨셉이나 이 포장 문구를 보면 18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녔네요. 교수님. 아니요. 2008년에 생긴 겁니다. 포장하기 나름이죠. 제품 뒤에 신스 1898만 붙이니까 그냥 바로 세월의 역사가 담겨버리더라고요. 최초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